지금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낳기만 해라, 다 봐줄게, 뭐 그런 마음가짐인 친정엄마의 네. 말, 뭐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라는 그런 남편의 말처럼 사회적으로부터 분위기 자체가 일단 낳고 다 같이 잘 기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도 사실 정말 좋은 거 많은데 아시다시피 그 정책을 다 못 쓰는 사람들이 허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네. 당연히 있어야 할 정책들이었는데 네, 그게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온 네, 거다.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사실 지금 6개월이 더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빠도 같이 참여한다는 목적하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을 써야지만이 엄마의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상 사회에서 남자가 일을 하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써주는 직장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냥 책상 빼라는 말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누가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저출산의 실질적인 원인을 짚어보고요. 과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지,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힘들지만 아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육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2명도 다자녀라고 하죠. 두 아이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희정, 김채은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희정 씨부터.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약 한 2000일 정도 엄마로 지낸 지 된 것 같아요. 김희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만 4세 그리고 약 10개월 된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대학교 행정직으로 근무 한 7년 정도 하다가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녕하세요. 저는 네. 만 2살 그리고 만 0세 영세. 3개월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한 지는 13년 차입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육아랑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두 딸의 엄마고 네. 두 아들의 엄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 돌봄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나는 시간을 겪기도 했는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휴원하거나 아이나 부모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 이 긴급한 돌봄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 분은 이 코로나 기간 좀 어떠셨어요? 희정 씨. 저는 먼저 그 코로나라는 단어와 함께 그 돌봄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뭐 긴급 돌봄, 가족 그렇죠. 돌봄, 네. 뭐 아이 돌봄. 그런 돌봄이 참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주었기도 했죠. 그때 제가 19년도에 첫 아이를 출산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부담감이 적지 않아 퇴사를 결정한 것도 큰 요인이 되었고요. 휴직계를 제출할 때 저의 마음과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러한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휴직계를 내고자 다시 돌아오겠다는 저의 마음가짐과 이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서 아쉬움이 컸던 그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산과 동시에 네. 또 코로나라는 맞죠. 질병 때문에 네. 직장을 그만둬야 했군요. 네. 네. 그렇죠. 다음 채은 씨요. 또 저는 간호사다 보니까 더 네. 크게 와닿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코로나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에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제 저도 되게 비상이 걸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그때 처음 초창기 시기에는 코로나 이제 확진된 사람이랑 이 1m 이내 접촉하면 안 접촉을 되니까. 하게 되면은 또 격리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차피 병원이라는 그 근무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접촉이 무조건 되게 되면은 7일간 자가격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가격리 기간에 이제 임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많은 어려움도 조금 있기는 했었었고요. 그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도 이제 문화적인 이런 거를 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이 못 누리다 보니까는 아기가 어린이집을 되게 일찍 가게 됐었거든요. 7개월쯤에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어요. 네. 가고 이제 저는 이제 근무를 이제 복직을 하게 됐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감염에 취약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기한테 옮을까봐 또 노심초사하게 되기도 했었고 아기가 이제 그 무렵에 코로나가 걸리고 근데 질문과 똑같이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기는데 저는 아기가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고 해서 7일간 다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조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조부모님들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랑 또 다투게 되고 네. 네가 좀 쉬면 되지. 내가 나 못 쉬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출산과 동시에 더 이상 재직이 불가능한 직장들도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엄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희정 씨가 딱 이 케이스 같은데. 그렇죠. 네, 주변에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까?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정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말을 드리자면 네. 많습니다. 많다. 네. 여러 직종도 있고 그리고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나라에서 준 정책이 맞지만 사실상 그 기간 안에 네. 다시 돌아가기에는 애가 많이 어립니다. 그리고 육아라는 게 네.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출산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아까 말한 그 코로나 때처럼 누군가 뭐 남편의 책임, 조부모의 도움 모든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결정이 참 엄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뭐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그만둔 엄마들도 많고요. 네. 또 반대로 좀 긍정적인 건 지금쯤 애가 저는 5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돌아간 엄마들도 꽤나 있습니다. 본인의 일을 찾기도 하고 원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면이 있지만 일단 탁 펼쳐놓고 봤을 때 아이가 있으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만두고 본인이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죠? 그만둘 때쯤에 네. 참 웃긴 말인데 제가 임신해서 이 생명을 얻었다는 축복을 받는 기쁨보다 행여나 나로 인해서 또 내가 엄마가 되는 바람에 직장 동료나 뭐 혹은 뭐 조부모 가족에게 오히려 걱정과 뭐 이렇게 더 짐을 주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슬퍼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네, 내가 아쉬운 소리 출산과 하는 거. 돌봄으로 인해서 그렇죠. 짐을 맡길까봐 좀 힘들 것 네. 같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 누구나 다 예상하고 또 누구나 겪었었고 네. 흔히 결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채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네. 복직도 하고 네. 또 둘째를 가졌을 지금 또 육아휴직 기간 네, 중이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좀 분위기가? 근데 한 직장에서 두 아이를 네. 이제 가진 거잖아요. 가지고 그렇죠. 육아휴직을 2번을 쓰는 거잖아요. 네. 일단 첫째 아기 때는 사실 뭐 눈치를 보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복직을 하고 아기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을 다시 알려줘야 됐을 때 되게 좀 부끄럽다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게 맞나? 좀 꺼려지는 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조금 고민하고 네, 임신을 했다고 알려줬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 저희가 망설이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뉴스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출산을 독려하지만 네. 결국 사회 분위기는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죠.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병원 업무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또 이 출산하고 또 출산하기 전까지 과정에서도 네. 업무를 더 하다가 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병원 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워킹맘들이 일이랑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저는 상교대 근무가 아니고 상근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뭐 크게 막 근무에 대해서 와닿는 이런 것보다는 네. 아기가 아파서 제가 이제 근무를 쉬어야 하거나 이제 사실 아기가 아픈 거는 언제 어떻게 아플지를 그렇죠. 모르잖아요. 새벽에 갑자기 예상 아파서 불가인데.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연락을 드려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눈치를 보고 이거를 말을 해도 될까? 내가 말을 해야 할까? 남편이 쉬어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그러고 상교대 근무 이제 저는 주변에 간호사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상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뭐 육아를 병행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대학병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병원들은 아직 상교대 근무를 해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인 친구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런 친구들은 뭐 밤 근무를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막 급하게 아기를 재우고 출근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가면은 이제 챙겨서 다시 또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냥 이게 계속 진짜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육아에는. 네,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바닥이 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다 힘든 것 같고 어느 부모든 사실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주의기는 한데 네. 가끔은 아기가 아플 때는 보면 내가 집에서 조금 쉬면서 아기를 돌봤으면 이렇게 아기가 더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죠, 아기한테. 그렇죠. 네. 또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눈치를 보고 죄송해야 되는 경우가 더 있잖아요. 뭐 비행기나 기차, 뭐 버스 뭐 이런 걸 탈 때, 대중교통을 탈 때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뭐 최대한 뭐 구석에 가서 달래야 하고 또 가득 찬 엘리베이터에 유모차 끌고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대중교통 타기도 쉽지 않고 이게 또 노키즈 존인지 미리 검색도 해봐야 되고 맞죠. 이런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경험해봤던 것들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은 네. 다들 있으니까 근데 이 질문에 이제 눈치라는 거 그 네. 단어에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종식됐을 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의무화가 이제 해제됐을 때 네. 제 첫 아이와 처음으로 이제 주말 미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미사 그 분위기 자체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도 하고 또 노래도 막 나오고 그렇죠. 아이가 되게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마스크도 쓰고 유아실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격리 아닌 약간 좀 분리돼 있죠. 맞죠, 분리를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에 본인도 접하다 보니까 조금 없지 않아 뭐 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쯤에 한 할머니가 네. 이제 안면은 있지만 그렇게 썩 친분은 없는 없었던.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는 유아실에 꼭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유아실이라 하면 어떻게든 애를 붙잡아 놓으려고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어쨌든 그 시간이 이제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붙잡아 놓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 또 그런 피해를 줄까봐 그런 우려심 하나 뭐 이런 것들 신경 쓸 것들에 조금 벗어나고 이 아이도 좀 미성숙하지만 이런 분위기로 배워나가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뿐인데 네. 제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또 눈치를 보지 않았나 왜 안 봤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씩 들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유아실 가면 갑갑하잖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그렇지 내 아이지 내 일이지 그래요. 맞지 나 눈치를 보지 못했네. 왜 내가 눈치를 저 할머니의 눈치를 왜 안 봤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저 탓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하루가 굉장히 지금도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다시 곱씹어 보면 그날이 조금 큰 일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네. 네. 또 채은 씨는요?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딜 많이 데리고 다니지를 않았기도 했었고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애기랑 사실 많이 하는 시간이 잘 없어요. 주말에도 그냥 바쁘게 이렇게 막 지나가 쳇바퀴 돌듯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 어딜 데려가서 경험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이 사실 잘 없기는 한데 제가 싱글이었을 때 결혼을 하기 전으로 제가 어제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도
같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랑. 제가 이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애기는 귀엽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조금 반성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애기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7살까지도 사실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누리고 뛰어놀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어른들로 인해서 그거를 눈치를 보고 사실 요즘 아이들은 뭐 영악하다고 많이들 말하거든요. 눈치도 되게 빠르고 뭐 눈치 주지 않아도 그 밖에서 사회에서 주는 눈치들이 있으니까 눈치도 되게 빠르고 막 이렇게 한데 그런 거를 보면 조금 저희 어릴 때랑은 다르게 느껴져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또 주변에 또래 엄마들 또 이제 뭐 조동 뭐 이렇게 하죠. 뭐 조리원 동기들 네. 보면 또 어떤 고충들을 많이 얘기합니까? 아파트 동기도 있어요. 아동, 그래요? 어린이집 동기, 뭐 어동이에요 그러면? 네. 네. 엄마로 만나서인지 주로 아이들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네. 사실 옆에 있는 채은이와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그때 그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 뭐 그때 유행하던 뭐 그런 아이템들, 뭐 무얼 샀는지, 무얼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로 지냈던 시간들이 지금은 엄마가 되면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뭔지,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들, 이렇게 전염병이 많았는지, 뭐 그 증상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참 그때와 지금의 유행이라는 그 틀 안에서 다른 목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 뭐 여기저기 좋은 후기, 뭐 어디 가면 정보 좋더라. 교류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와 양육자에 대한 혐오도 좀 있거든요. 아까도 그쵸.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또 노키즈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 양육자에 대한 혐오 분위기까지 가끔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채연 씨부터. 그거는 네. 그렇게 보는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부모가 돼 보면은 그 마음이 좀 반성이 되고 헤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지나친 고성방가나 지나친 행동은 저희가 통제를 시켜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통제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통제 불능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 상황이 된 부모는 진짜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뭐 바닥에 들어눕는 애들도 있고 가음을 지르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아들이 둘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아이가 엄청 에너지가 많거든요. 너무 넘치고 목소리도 너무 크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식당에 가면 조용히 해라 하지 마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부모로서 그 말을 사실 뭐 요즘은 육아 뭐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요.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걸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부모로서는 참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마음들을 조금 헤아려 따뜻한 줬으면. 시선으로 보고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정 씨는 어떻습니까? 여기 조금 힘을 더 실자면 그러한 소수의 행동들이 다수의 부모가 그럴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좀 추락시키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 뭐 대부분의 엄마들이 조금 더 또 아빠들이 양육자 입장으로서 또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좀 주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노키즈존, 뭐 예스키즈존, 뭐 케어키즈존 뭐 이런 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단어들이 돌이켜보면 사회로부터 이 아이들이 참 어디 나설 곳이 없구나라는 그런 어두운 또 밝지 않은 미래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엄마로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요. 양쪽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좀 좋은 방향, 좋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수의 부모의 행동들이 네. 다수의 부모의 네. 행동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디 갔을 때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음.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아이를 잘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몇몇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뭐 기저귀를 뭐 버린다든지 네네. 뭐 테이블에 놓고 간다든지 네. 이런 네. 진짜 말씀하신 네. 소수의 부모님의 행동들로 네. 다수의 부모님들이 좀 피해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좀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양보하고 좀 네. 배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이 두 분은 두 딸이시고 두 아들의 네. 어머니신데 사실 요즘 한 명 낳기도 쉽지 않은 시대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두 명을 낳은 이유 뭐 행복하신 거죠? 네. 행복하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이가 오긴 했는데 되게 밝게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떠세요? 두 명의 아이를 낳기까지.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실 조금 거짓말이고 그런 질문을 좀 받아요. 왜 두 명을 낳았냐? 뭐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 한 명도 힘들다 해놓고 외동 확정이라면서 어떻게 둘을 또 낳았냐? 근데 이유는 딱히 없던 것 같아요. 이유는 네, 없어요? 네, 진짜 이유가 딱히 없던 것 같은데 사실 아기를 낳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불안함, 두려움 그게 더 배가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 참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낳길 정말 아, 잘했다. 진짜요? 네,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이 삶을 다해서 돌아갈 때쯤에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 참 너무 슬프고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하니까 친정엄마가 피식 웃으시던데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정말 낳기 잘했고 만나보니 참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더 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치현 씨도 옆에서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떠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이제 엄마 입장으로서. 네, 힘든 것도 사실 힘든 게 90%겠죠. 힘든 게 90%고 행복을 얻는 게 10%인데 그 10%가 1000%처럼 느껴질 때가 그래요?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나은 것 같고 두 아이 저도 친구가 옆에서 말했듯이 첫째를 놓고 돌까지 키우면서 네. 둘째는 절대 없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네. 라고 했는데 네 생겼어요 둘째가. 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네. 네, 뭐 그것도 저희가 짊어져야 할 몫이니까 뭐 짊어지게 됐던 거고 그리고 요즘 SNS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하죠. SNS에서 글을 하나 봤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기가 아침에 일찍 어린이집을 가고 네. 제일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부모님들이랑 좀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많이 좀 다퉜었거든요. 근데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기를 조금 아침에 일찍 가니까 오후에는 조부모님이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하원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돌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조금 했는데 네. 사실 조부모님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놀아주겠어요. 그 에너지를 저희도 감당을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영상 매체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얘가 어린이집에 조금 더 있으면 뭐 당연히 친구들은 다 하원을 하고 없겠지만 선생님이 온전히 얘한테만 에너지를 집중하겠죠. 쏟고 네. 얘한테 조금 더 많은 거를 얘가 어린이집에서 배워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더니 어린이집에서는 흔쾌히 그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집에 가서 영상 매체만 보다 보면 조금 더 안 좋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있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아침에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등원을 했다가 5시 반에 하원을 하거든요. 가면 신발이 저희 아이 것만 남아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SNS에 이제 글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본인이 둘째를 낳은 이유는 신발이 항상 하나만 남아 있어서 둘을 놓으면은 둘째도 보내니까 제가 하원시키러 갔을 때 신발이 2켤레가 있으면은 조금 더 그게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뒷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요즘에는 가서 이제 하원시킬 때 신발이 한 켤레 남아 있는 거를 보면은 네.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또 이제 엄마 보면은 네 가음 지르고 쫓아 나오거든요. 아 그럼 또 잘 놀았구나, 재밌게 놀았구나. 놀았구나. 그렇지.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서 연장선인 것 같은데 사실 육아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두 분은 더 뼈저리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뭐 육아 수당도 올리고 뭐 워킹맘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 환경 또 안정적인 돌봄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참 질문이 네.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 사회 좀- 분위기. 아, 네, 네, 네. 사회 분위기. 뭐 저는 엄마로서 얘기해 주시면 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이 사회 분위기가 참 더 따뜻하게 더 이렇게 품어줄 수, 좀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낳기만 해라, 다 봐줄게. 뭐 그런 마음가짐인 친정 엄마의 네. 말, 뭐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라는 그런 남편의 말처럼 사회적으로부터 분위기 자체가 일단 낳고 다 같이 잘 기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도 사실 정말 좋은 거 많은데 아시다시피 그 정책을 다 못 쓰는 사람들이 허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뭐 좋은 단어들이지만 그 기간 안에 그 모든 걸 다 쓰시는 분도 없을 뿐더러 주시는 그런 수당도 사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기대해 보는 건 예전에 비해서 네. 아빠들이 이제 휴직을 하거나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사회에서도 조금 육아휴직 간다, 뭐 출산휴가 한다, 뭐 그런 눈초리 또 한마디씩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 네, 좀 좋은 마음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 개월수 안에 애가 클 수 없다는 점, 그렇죠. 이 점은 꼭 음. 생각하셔서 네. 지속적인 정책과 모니터링이 필요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연 씨요. 저는 친구처럼 잘 이쁘게 잘 말 못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좋은 정책 네. 당연히 있어야 할 정책들이었는데 네,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온 거다.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사실 지금 6개월이 더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빠도 같이 참여한다는 목적하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을 써야지만이 엄마의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상 사회에서 남자가 일을 하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써주는 직장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냥 책상 빼라는 말과 네, 동일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누가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네, 쓸 수 있을까라는 네, 의문이 들기도 하고 뭐 같이 그냥 여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에서 보면은 아기가 뭐 2살 때까지도 안 되잖아요. 기간을 따져보면. 근데 3년 정도는 네 온전히 필요할 것 같고 저는 5년? 와. 5년은 사실상 안 해줄 거니까 네. 네. 현실적으로 3년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 손이 맞아요. 정말 5년을 많이- 말해야 3년 네. 정도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 그거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손은 누가 키우냐라는 그런 사장님의 표정부터가 일단 떠오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3년 정도의 네. 육아휴직은 필요할 것 같다.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것 같다. 네네. 사실 뭐 이 육아 정책이나 출산 돌봄에 관련해서 뭐 교수님도 모셔보고 네. 네. 뭐 정부 관련 뭐 공무원도 모셔서 얘기해봤지만 네. 두 분의 말씀이 정말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할 것 같은데 끝으로 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 경제적인 여건과 벅찬 세상 속에서 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 부모가 되는 건 어떤 것인지 좀 뭐 소회 네. 아니면 뭐 내 경험 네.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끝을 잘 음.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끝까지 현실로 가세요. 네, 네. 부모가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그 살면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았나, 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나, 살면서 이렇게 사과를 많이 했었나, 뭐 여러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그 어느 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모가 될 수 있었고 이왕 부모가 된 거 이 시간을 즐겨보자라고 무단히 응원하면서 혼자 용기 내보지만 네. 어떤 거 아직 저도 잘 정의는 못 내리겠습니다만 음. 행복한 거는 확실한 것 행복한 같아요. 건 확실하다. 네. 웃으면서 얘기해. 행복한 거는 확실하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네. 아까 그 막내 딸이었죠. 네네네. 네, 막내 딸과 함께 이제 네. 방송국에 들어오셨는데 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 네. 막내딸. 네. 네. 울지 행복합니다. 않았어요. 밖에 네. 어떤 일이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다음 채연 씨. 결혼 과연 네. 누구를 위한 것일까? 네. 결혼은 누구를 네. 위한 것일까? 위함일까라는 생각을 오. 아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출산이라는 거는 네. 뭐 임신 기간도 그렇고 출산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데 네. 그게 그 태어난 아이가 주는 기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때로는 왜 내가 이 불구덩이에 달려들었을까? 싱글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부러울 때가 많거든요. 자유로움이 진짜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럽기는 한데 이쁜 아이들 보면 또 그 마음이 사라졌다가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미쳤지. 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육아를 하면 할수록 양가 감정의 끝판왕이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아주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요즘. 근데 부모가 된다는 게 아주 큰 인내력을 쌓아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공부하고 인내하면서 온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성장해내는 일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걸 이뤘을 때 내가 부모가 된 게 아닐까. 아직은 내가 부모가 됐다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사이드 부산에 그 2명의 딸과 아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보면 이분들은 평균 이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인터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대사를 제가 좀 적었는데 태어난 아이가 주는 기쁨은 아주 크다. 또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다. 만나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다. 네. 네, 이걸로 오늘 이 되었다. 두 어머니의 네. 인터뷰가 다 정리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인사이드 부산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을 듣고 많은 어머님들께서 또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자리 모셔놓고 또 현실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김채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